주식 상황을 전해드릴 칼리 전문가입니다. 네, 전주에 하락세를 보여줬던 3대 지수가 이번 주 들어서 장 후반에 상승 전환하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도 후반에 다시 상승세를 좀 보여줬으나 러시아 공군의 덴마크, 스웨덴, 영국 침범 소식에 다시 한번 하락하면서 강보권의 마무리를 했던 모습이었었죠. 일단 그 외 이슈들 한번 점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사항이나 일단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주신다면 제게 우측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나오니까 여기 지금 방송 시간에만 지금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일단 금일 미국 주요 이슈부터 한번 천천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 3월 PPI 중요하죠. 요즘은 PPI에 굉장히 지금 CPI 전체적으로 일단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월 대비 5.3%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상승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전쟁의 여파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컬스 전 연준 부의장은 미국 경제 연착륙은 좀 지금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거는 일단 다 얘기하면서 천천히 한번 제 개인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가 설문에서 일단 공격적 긴축 정책이 지금 현재 곧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네,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어제자 이제 장중에 9%대 일단은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지금 유럽 쪽에서 점점 러시아 쪽 지금 천연가스 수입 자체를 이제 막으려는 움직임 때문에 거의 2008년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갱신을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미국 DC 네트워크에 5G 장비 공급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 시대가 도래했고 공격적 긴축이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자체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크게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중국의 계속적인 지금 상하이, 북경 일부 지역대 할 것 없이 계속적인 지속적인 봉쇄가 일어나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도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 지금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 정말 장기화하면서 전 세계 모범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오미크론을 막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집단 면역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 거리두기 해제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는 델타 이전, 델타까지 어떻게 보면 좀 포함을 하면서 그 전에 일단 확진세가 많이 없었으니까, 확진자 수가 많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좀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냥 조금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 것 같냐면 그냥 언발에 좀 오줌 누기지 않을까. 결국에는 지금 계속 장기 봉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급망 쇼크만 이루어지고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금 제로로 만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지금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다시 한번 크게 확산세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크게 1번과 2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2번 지금 현재 중국 이슈 이렇게 좀 더불어서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이 두 가지가 공급망 쇼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현재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게 시장 전반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셨을 때 오일이라든지 이런 나머지 원자재 가격들이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여기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채굴 단계에서부터 1차, 2차 생산 그리고 유통 운반서부터 전체적으로 가격에 프리미엄이 계속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고스란히 지금 소비자가 떠안는 모습으로 지금 바뀌겠죠. 왜냐하면 기업이 굳이 이 리스크를 다 감당하면서 원래 가격대로 가져가긴 힘들잖아요. 마진율이라는 게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공격적 긴축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지켜본다라고 했었을 때 먼저 오일 가격부터는 잡혔어야 돼요. 많은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전략 비축률 풀고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오일 가격이 지금 $100 미만으로 계속적으로 안정세를 못 보이다 보니까 지금 계속 지금 전 연준 부의장도 경제 연착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은 지금 가져갈 텐데 곧 경기 침체로 이뤄질 가능성. 아무리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유동성을 둔화시키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카드죠. 현재 인플레이션 가격을 잡기 위한. 그래도 가격이 안 잡힌다.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주간 지표 발표 현황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방송 전 지금 한 주 동안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은 4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큰 지표들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지표 상황을 안 볼 수가 없겠죠. 일단 주요 지표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 3월 잠정 주택 매매가 마이너스 1.2%로 나오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네, 잠정 주택 매매는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뭐 가계약, 그리고 혹은 또 뭐 분양 예정 정도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면서 시장은 더 크게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것으로 예측은 했었지만 일단 시장 예상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단 주간 원유 재고량은 시장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것일까요? 일단 200만 배럴의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실제치는 69만 2천 배럴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의 낙폭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점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금 18만 건으로 일단 예상치에 부합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아직 고용 시장은 안정적이다라고 볼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다만 여기에는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3월 퇴사자가 480만 명으로 일단 코로나 이후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 시장에서도 단순히 이 지표만 보시는 건 아니고요. 다소 지금 현재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미국 3월 개인 지출의 경우 같은 경우는 1.1% 상승을 보여주면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기업들의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용비용 지수가 1.4%로 시장 예상을 상회를 해준 모습이죠. 일단 임금 상승이 높다는 것과 일단 과거 이어져 왔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결국 비용 부담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아마존 등의 노동 집약적 산업 분야의 이제 성장성에 조금 우려가 들이우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미국 4월 제조업 구매자 지수는 55.4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미국 3월 노동부 구입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지금 채용 건수는 1,154만 건으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죠. 문제는 4월과 5월 지표로 보이는데 이번 달 말에 발표되는 내용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미국 기업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일단 지난 한 주간 좀 주목할 만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업들은 여기에 적지 않고 일단 방송 후반부에 더 자세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 시즌이라 워낙 많은 중요 기업들이 이미 실적 발표를 거의 다 끝냈고 아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현 상황에서 증시를 다시 일으킬 만한 요소는 기업 실적뿐이라는 점은 조금 중점을 두고 방송을 좀 진행한다라는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T모바일, 티커는 TMUS고요. 주당 순이익 0.57달러로 일단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일단은 좀 간단하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업이 일단은 EPS 기준으로 일단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모바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모바일 우리나라 게 아니고요. 일단은 미국 푸에르토리코랑 그리고 뭐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암젠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EPS 4.25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해준 모습인데, 얘네는 뭐 염증, 뭐 종양,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금 뭐 혈액질환, 질환 등의 이제 뭐 다양한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래도 아시는 분들은, 해외 주식 다루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전체적으로 지금 상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발표, 지난주, 해서 지금까지 해서 발표됐던 기업들 체크를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래도 실적 자체는 나쁘진 않게 나와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은 좀 잘 모르더라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치약, 정도로 일단 좀 잘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영국이랑 미국의 일단 글로벌 제약 또는 뭐 생활의약품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생소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자, 나우. 자, 티커 너무 좋죠. 서비스 나우. 네, 얘 역시도 EPS 1.73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인데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동화 클라우드 뭐, 솔루션을 좀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뭐 클라우드 관련 기업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키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본부장님이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일단 디지털 인프라 회사고요. 네, 클라우드 및 플랫폼 기반 인프라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노란톡방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드렸으니까 우측 QR코드로 꼭 입장해 주시면 나머지 주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리오프닝 관련으로 했었을 때 당연히 항공이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시장 자체를 지금 체크를 해보셨을 때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장 크게 수익률을 내고 가져갔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을 때 이제 시나리오를 두고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가져갔었을 때 원자재 가격의 단기 급등, 폭등에 대한 내용 해석을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지금 원자재 ETF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일단은 가졌었는데 2월 중순부터 해서 3월 초 계속적으로 해당 지금 뭐 ETF, ETN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고 당연히 거기서부터 설명을 가져갔었으니까 진입하신 분들은 뭐 많이 보신 분들은 50% 이상까지도 수익을 가져갔었던 모습이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단기간에 지금 좀 일단 시장 흐름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일단은 지금 당연히 실적이 중요하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전쟁 이슈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급망 쇼크가 어떻게 풀릴지 그리고 코로나가 어떻게 종식이 될지가 시장의 가장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어떠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해소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기서 5번째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까지도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이 5가지가 이제 해소가 됐었을 때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미래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크게 주목받으면서 단기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좀 대응하기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미리 좀 대응을 하자.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정말 종식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실외에서는 마스크 해제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쪽만 조금 이슈가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리오프닝으로 지금 넘어갈 것이고 리오프닝에 따른 대장은 뭘까요? 라고 했었을 때 제 기준으로는 당연히 항공주가 가장 큰 대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복 소비라는 게 코로나 때 계속 지배적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보복 회식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만큼 이전에 못했었던 거, 눌렸었던 거를 정말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 다음에는 보복 여행이 되겠죠. 그러면 여행을 갔었을 때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행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할 텐데 뭐 여행을 한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가져간다는 게 이 여행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해외여행을 하면 먼저 항공 티켓을 끊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숙박이나 호텔을 먼저 알아본 뒤에
거기에서 일단 갈 만한 명소라든지 방문할 만한 맛있는 맛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항공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수요가 많이 몰렸을 때 항공주들의 지금부터도 분위기도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라스베가스 샌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호텔, 카지노 이런 유흥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바라보시면 좋겠지만 일단 대장은 이따가 또 언급드리겠지만 항공주를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보시면 라스베가스 빼고는 지금 전체적으로 EPS는 좋게 나와줬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직 리오프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해준 모습, 시장에 충분히 지금 반영되었었다라고 체크를 해줄 만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자, 다음은 지금 인텔인데요.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위 당연히 지금 0.87달러로 EPS가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이고요. 네, 그 다음에 컴캐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당 순이익이 0.86달러로 지금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해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컴캐스트 같은 경우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일단 뭐 글로벌 미디어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MBC, MBC예요. 우리나라 M이 아니고요. NBC 방송의 일단 방송사의 모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린드 같은 경우도, 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으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 기업 설명만 지금 일단은, 지금, 체크를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린드 같은 경우는 글로벌 산업용 가스랑, 그리고, 뭐, 희소가스 등을 주로 다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뭐 천연가스 이런 거보다는 체크하시면 뭐 산소, 질소, 아르곤 이런 희소가스 등을 이제 주요 상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체크해 볼 만한 거는 뭐 트위터죠. 당연히 지금 가장 최근 이슈로 체크를 해보셨을 때 당연히 머스크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비상장 회사로 바꾼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일단 뭐 프리미엄 붙은 가격 뭐 이런 부분 체크를 했었을 때 54달러대까지는 주가 이제 추가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다가 일단 시장의 지배적인 부분 중에 하나니까 지금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잘 보여줬었던 단기 이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을 좀 가져갔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체크를 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체크를 해볼 만한 게 일단 뭐 화이자나 이런 부분, 화이자나 일단 모더나 화이자까지는 괜찮아요. 화이자까지는 괜찮은데 일단 모더나랑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좀 바라보기에는 좀 힘든 기업으로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전체적으로 상해를 해준 모습인데 하해를 해준 모습은 지금 솔라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주당 순위 EPS가 0.6달러가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해를 해준 모습입니다. 이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럽 전체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 이제 뭐 태양열이랑 지금 재생에너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뤘을 때 여러 가지 제가 곡선이랑 그래프 그리고 향후에 이제 이런 태양열 에너지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화석 에너지보다 일단 조금 더 싼 가격에 공급이 되는 순간 이런 부분들이 일단 그래프를 가지고 제가 팩트를 근거로 해서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이렇게 됐었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일단 진입이나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일단은 미국 기업 실적 발표까지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일단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금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차트를 지금 봤었을 때 주요 지금 지수를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일단은 나스닥부터 지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현재 지금 흐름으로 지금 좀 체크를 보신다라고 하면 12월 말부터
계속적인 지금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단기 반등을 보여줬었던 이슈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분기 실적 발표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일단은 뭐 구글이나 대장주들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단기 반등을 한번 보여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밀렸었던 자리값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발발하면서 여기서 일단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었죠. 그럼 일단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지금만큼의 낙폭을 가져갔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양적 완화 시대에서 양적 긴축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금리 인상, 대차 대조표 축소 이런 언급들이 일단 시장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 된 고점 대비 낙폭을 가져갔었다. 지금 이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코로나 이후서부터 지금 상승했었던 자리값을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충분한 의미 있는 눌림이었다라고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의 상승의 이유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의 상승에 대한 이유 자체는 이미 바닥을 그렸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일단은 반발 매수세가 굉장히 길속 반등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었던 상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금 낙폭을 가져가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죠. 최근 시장은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당연히 실적 시즌이었었기 때문에 이 구간대 같은 경우는 반등까지 생각할 수 있고 이전 수치, 지금 이전 전고점 이상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리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사실상 원래는 없었던 이름 중에 하나인데 이번엔 75bp를 가져간다라고 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현재 지금 저점을 더 밀려주면서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반등이냐라고 이렇게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지금 있을 FOMC 회의에서 50bp를 올릴 것이냐 아니면 75, 25 여기 결과에 따라서 50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시장에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의 매도세를 이끌어 갔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고요. 여기서 이제 얘가 50bp로 결국에는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 98.6%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기정사실로 100%가 나와주겠죠. 그러면 오늘 발표 있을, 새벽에 발표 있을 내용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25bp가 나와줬었을 때는 깜짝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고요. 대략 이번 주에 갑작스럽게 75까지 지금 만약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대략 시장에 한번 저점을 더 크게 그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차트로 보시더라도 나스닥 지수에 지금 일봉상 관점으로 지금 체크를 해보셨을 때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 아직까지는 상승 전환에 대한 지금 신호나 이런 부분들은 없죠.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이나 지금 일단은 확률 시나리오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좀 매도세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신에 단기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고 그래도 어제자 일단은 FOMC에 대한 기대감은 아니에요. 기대감은 아니고 발표 전에 그냥 지금 현재 주가 분봉으로 좀 보시면 아실 테지만 어제자 결국에 본장 열리는 10시 30분부터 해서 가져갔었을 때 결국에는 이제 횡보 자리값의 확장형 횡보를 보여주면서 일단은 뭐 추세나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FOMC 앞두고 시장 자체 조금 관망하고 있는 단계고 일단 바닥 구간에 있고 저점을 깨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바닥의 기준으로 지금 봤으면 단기적으로 길속 반등을 살짝 보여줬었던 흐름이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22% 상승을 보여줬었고요. S&P 같은 경우는 0.48% 그리고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0.2%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뭐 상승은 아니죠. 전체적으로 지금 3대 지수 차트를 다 보신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지금 짙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나스닥만 가지고 지금 조금 하락세를 더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볼 만한 내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오일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
그리고 러시아 이슈가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제자 뭐 9% 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이지만 오일 같은 경우는 뭐 오펙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뭐 그리고 전략 비축률 이런 얘기 때문에라도 전체적으로 산업에 전반적으로 걸쳤을 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오일 가격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지금 초래했었던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 상승 재작년 이제 12월까지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작년 12월로 할게요. 12월 초부터 해서 지금 가격대가 62달러였던 게 이번 전쟁 리스크 발발하면서 130달러대까지 거의 2배를 올렸어요. 그러면 지금 12월 초 해서 한 달, 그리고 1월 한 달, 2월 한 달까지 좀 생각해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3월 초 중순까지 그래서 3개월 반 동안 가격이 2배 이상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이전에서도 지금 꾸준히 올랐었죠. 코로나 쇼크 때 일단 마이너스 유가 그 전에 마이너스 유가까지 지금 찍어주면서 이런 오일 변동성을 가져갔는데 정말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가격대는 뭐 안정권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지금 레벨대랑 좀 지켜봤었을 때는 60 정도, 60 초반에서 70 정도가 일단 좀 안정권의 가격이라고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연준이 좀 생각을 여기서 그렇게까지 그래서 크게 가져가지는 않았던 거예요. 작년 여름이나 계속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서 카플레이션이다. 중고차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CPI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랐었던 거야. 우리는 대응할 만한 카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 말고 우리가 시장을 컨트롤 해줄게. 혹시 어떤 특정 우리가 강한 정책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에 소통을 할 테니까 안심하고 계속적으로 시장을 계속 상승장으로 바라봐라고 했었던 구간이었었죠. 근데 여기서 일단 예측이 틀렸었던 거예요. 한 번은 지금 이 구간대에서 일단은 오펙 회원국들을 불러서 일단은 뭐 증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주면서 낙폭을 일부 가져갔었는데 지금 12월 초부터 해서 근데 계속적인 상승을 가져갔었죠. 그럼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일 가격이 잡히지 않았다는 게 연준이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일단 연준이 예측할 수 없었던 데이터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전쟁에 대한 리스크로 이유로 말씀드리는 게 이 구간인데 이미 이전부터 이거에 대한 컨트롤을 진행을 했어야 됐고 그걸로 좀 생각을 해보셨을 때는 이전에 고점이 돌파하고 이 상황 전에 오히려 나와주기 전에 연출을 하는 과정 시나리오를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겼었고 컨트롤을 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지금 103달러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단기 변동성을 가져가다가 지금 움직임 자체가 삼각 수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삼각형을 띠면서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낮추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어떠한 지금 조만간 강한 좀 방향성 추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방향성은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때 가장 긍정적인 방향은 지금 매도세가 이어지는 게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렇게 돼야 증시의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1차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가격대는 얼마냐라고 했을 때, 자, 80달러에서부터 88달러대까지 이 가격대의 움직임이 일단은 지금 1차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가장 주요 가격대고, 이 모습이 보여줬었을 때,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리오프닝이 나오더라도,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식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받았었을 때, 증시의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일 가격의 안정성 그리고 일단 매도세 가격의 유가 안정이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트는 설명을 일단 간단히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 일단 또 체크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여기 하기 전에 잠깐 쉬었다가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쉴게요.
네, 일단은, 지금 다음 볼 부분은, 외신 우크라이나 옆에 몰도바도 지금 공격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일단 9일 침공 예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5월 9일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승 기념일이죠. 그래서 이날을 기점으로 일단 전쟁 양상 급박하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러시아 헝가리 총리는 지금 5월 9일 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낼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지금, 교황에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 공군이 이제 스웨덴, 덴마크, 영국을 침범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래서 전 유럽에 대한 지금 현재, 전쟁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엇갈리는 지금 외신 보도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다만 시장은 이제 일단은 우크라이나 이슈에 좀 어느 정도 질린 반응이죠. 그래서 정말 종식이 된다,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정말 뭐 핵전쟁까지 정말 위협은 아니고 정말 어떠한 신호나 큰 부분을 좀 가져갔었을 때 크게 쇼크를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현재 상황 정도의 이슈만 나와줬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는 좀 보여줘야 시장이 충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드렸던 당연히 오늘 가장 중요하죠. FOMC 회의를 앞두고 고용 지표가 좀 건전하게 나와주면서 일단 현재 지금 빅스텝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 헤드워치에서는 지금 연준 5월 0.5bp, 0.5%, 그래서 이제 50bp, 그래서 지금 현재 빅스텝이 50bp죠. 인상 가능성을 98.7%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장을 봤었을 때 일단 FOMC 결과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 인상이 50bp로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되려 오히려 안도감, 그리고 이제 예상했었던 예상과 부합을 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그냥 추세를 주면서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선반영이 지금 많이 된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안도감에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서 좀 체크해볼 필요는, 여기서 이제, 25bp나 75bp에 따른 내용 해석으로 굉장히 좀 엇갈리게 시장 반응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0bp는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기준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월과 6월 각 객기 회의에서 일단 금리 인상 정도도 좀 중요하지만 당연히 대차대조표 축소 시장 여부도 시장에 한 번은 충격을 줄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페드는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시장에 최대한 덜 충격을 주면서 본인들의 일을 하자인데 일단은 이번 부분에서는 시장에 충격을 안 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얘기만 나오고 12월부터 해가지고 뉘앙스만 풍기는데도 시장이 매도세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다는 점. 이제는 그래도 좀 매도세 눌림, 고점 대비 눌림이 좀 많이 가져갔었던 장세 흐름이니까 여기서는 지금 추세를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 그래서 5월 아니면 6월까지도 좀 체크를 해볼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 5월, 6월, 그리고 5월 지금 발표 이후서부터 적절한 반등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애플, 아마존, 다른 실적의 원인이라고 가져왔는데, 일단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충격을 한번 줬었죠. 14%나 주가가 하루 만에 빠졌고 이거는 거의 뭐 사상 최대치였죠. 2000년대 이후로 지금 쭉 주가 움직이면서 가장 큰 충격을 줬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리비안 투자 손실분이 그대로 주당 순이익에 반영이 됐었고 일단은 뭐 코로나 수혜를 입었었던 사업 분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리오프닝이 오히려 악재로 반영이 되고 현재 당일 대장이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는 개념의 클라우드만 현재 순항 중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도 조금 이 부분이 반영에 대한 관점을 좀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래서 시장이 너무 큰 충격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에서 전량 생산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은 이번 실적 발표 때는 나쁘진 않았었기 때문에 모든 사업 분야가 지금 매출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일단은 팀쿡 CEO가 나와서 얘기를 했었던 게 일단 중국에서 전량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의 봉쇄랑 이런 부분들이 공급망 이슈로 조금 불안한 부분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아이폰, 맥,
맥컴퓨터 그리고 애플 TV 등의 모든 사업 분야는 매출이 좋았었지만 아이패드 부분만 좀 매출이 감소를 했었다. 공급망 지금 여파.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2분기 공급망 2분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될지 공급망과의 전쟁. 중국이 계속적으로 좀 봉쇄가 없이 좀 풀어준다. 지금 상황에서 조금 힘든 단계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가능성과 여러 가지로 얘네가 가장 크게 하락 모멘텀 주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이 중국의 공급망과 공급망 여파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자, 방송 이후에 나올 지표들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본격적인 5월 발표될 지표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주는 비농 지표와 더불어서 당연히 FOMC 성명서 발표, 그리고 금리 인상이 몰려 있어서 일단 매우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그냥 위아래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키워가겠죠. 자, 먼저 체크를 해볼 부분 중에 하나는 오늘 5월 4일 기준으로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인데, 원래는 이건 어떻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냐. 금요일에 나와주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진짜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비농업, 농업을 제외한 고용지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좋게 나왔을 경우는 지금 현재 경제가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여기에 따른 지금 해석을 우리가 예측을 하고 시그널로 1차적으로 여기서 예상치를 상회를 해주는지, 예상치 부합 아니면 전달보다 지금 어떻게 나와주는지의 예상 수치 같은 경우는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발표되는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도 여기서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로 볼 수가 있겠죠.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했던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발표되는 전체 지표 중에서 저는 FOMC 당연히 이 결과나 이런 부분들이 1등이겠지만 발표되는 지표로 봤었을 때는 우선순위가 가장 높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비농업 같은 경우가 고용이 안정화되고 경제가 좋아진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앞당기면 되겠다가 작년에 시장에 계속 지배적인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연준이 이 비농업 고용지수를 보고 나서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 가져갈지에 따라서 시장이 유동쳤던 부분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오히려 얘가 1순위에서 작년은 1순위에서 지금 2순위로 밀렸다. 지금은 가장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CPI, PPI 기준으로 현재 시장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유 재고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5월 5일에 FOMC 지금 금리 결정과 지금 기자회견이 있는 날인데, 그 앞전에 지금 원유 재고 발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재고 자체가 높게 나와주면서 지금 현재 $100 초반대보다는 $90 초반 아니면 80 후반까지 좀 낙폭을 가져가면 저는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목할 만한 지표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일단은 그리고 또 실적 발표 기업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일단 좀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자, 실적 발표 기업들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CVS 헬스, 모더나, 우버. 근데 일단 모더나나 지금 일단 다음에 말씀드릴 지금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시장이 좀 탄력을 단기간에 가져가긴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좀 mRNA에 대한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많이 없어진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백신 개발이나 발표가 있었지만 이미 걸린 사람이 너무 많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이 다음 팬데믹이 나왔을 때는 이제 다시금 한번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되려 mRNA 기반으로 했었을 때 기존에 조금 불치병으로 생각했었던 질병들을 잡는다라고 하면 거기서 다시금 호조를 가져갈 수가 있겠죠, 주가에. 그 전까지는 지금 조금 시장의 테마를 이제는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금 좀 여기서 체크를 해볼 만한 기업은 루시드나 지금 도어대시도 조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지금 테슬라 그렇게 지금 주가가 다시금 $1,000 안착 못하고 900 초반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루시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도어대시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판 배달의 민족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리오프닝이 아직은 되지 않은 시점과 좀 더불었을 때, 매출, 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나와주면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주가의 단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노란톡방에 언급드렸었던 카메코 기업도 한번 실적 발표까지는 일단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얘는 어떤 기업이냐면 전 세계 1등 우라늄 관련 모든 게 1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채굴서부터 뭐 판매 그리고 가공 이런 부분들. 결국 우라늄은 뭐와 관련이 있나요? 원전과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 기업이다. 지금 시장을 좀 미리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바라봤었을 때, 자, 원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면 왜 원전이 좀 필요하냐면, 지금 뭐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열, 뭐 풍력, 뭐 지금 이쪽으로 바이든 정부가 계속적으로 친환경 에너지를 지금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석 연료 지금 사용을 줄이고 지금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단계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이 사이 구간에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시장에 큰 테마를 받고 테마만 받는 게 아니고 생산성 자체도 점점 더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전에는 뭐 테슬라 하나의 기업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전통 기업들과 마저도 계속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부분을 탄력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크게 폭증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프라가 중요한데 당연히 충전소나 이런 부분들이 1순위겠지만 그 부분이 갖춰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전기 사용량이 이전보다도 훨씬 더 폭증을 하겠죠. 그러면 현재 화석 에너지는 지금 화석 연료로 사용하는 화석 발전 같은 경우는 줄이고 화력 발전 같은 경우는 줄이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데 이 사이에 지금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사용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이 구간까지의 기간이 좀 필요하겠죠. 재생에너지에서 완벽하게 가격적인 면이나 그리고 이제 생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이 사이에 징검다리 할 역할을 가장 크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가장 크게 주목을 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적 발표 여부라 이런 부분들 최근 주가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티커 CCJ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일단 알리바바도 지금 실적 발표가 있는데 현재 중국 관련 기업들이 나쁘진 않아요.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규제들을 안 하겠다라는 중국에서 일단 발표가 이어진 뒤로 자, 지금 바닥을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 저점이 어딘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나프록을 키워갔었던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다시금 강한 바닥에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아직까지도 좀 추세는 계속적으로 상승에 더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좀 볼만한 것들은, 자, 로블록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제 AMC 같은 경우는 이전에 너무 밈주식에 대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어요. 하루에. 얼마 전에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40% 넘는 급등을 한번 보여줬었죠.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자 밈주식 같은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었고 리오프닝 관련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부분들은 한번 제가 노란톡방에서 체크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볼 거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자 실적 발표 기업들의 IB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일단 좀 간단하게 좀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정말 큰 충격을 줬었던 기업 중에 하나죠. 메타. 자 정말 대장주였다가 지금 5대장주에서도 빠지면서 주가의 난폭을 정말 크게 가져갔습니다. 자 현재 주가는 자 올해 초 지금 335달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달러 낙폭을 정말 크게 가져갔었죠. 반토막은 아니더라도 거의 169라고 한다라고 했을 땐 거의 반토막을 가져갔었죠. 약간 지금 안 좋은 상황이었었는데 자 시장 예상치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계속 체크를 드리는 게 자 EPS 좋게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 총 매출 자체도 매출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부분 시장 예상치보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여기서 둘 다 잘 나와줘야 IB들의 일단은 기업 평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자체가 수정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EPS를 조금 더 기준을 많이 본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파이퍼 샌들러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하향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의견. 현재 주가를 봐야 되겠죠. 200 초반에 지금 212달러의 지금 주가에서 파이퍼 같은 경우는 지금 봤을 때 이미 바닥에서부터 169달러에서부터 이미 많은 상승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되려 지금 총 매출까지 좀 좋게 나왔다고 하면 지금 현재 가격대를 유지했을 거지만 목표가를 조금 더 하향으로 낮춰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모건 스탠리는 되려 지금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줬다. 이 모습은 뭔가요? 이미 이전에 쇼크 받기 전에 가격대를 충분한 상승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목표가 273달러로 설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있다라는 거는 목표가를 먼저 잡아놨었던 거고요. 이후에 이러한 실적 발표나 내용 해석으로 수정이 들어간다. 더 제 목표가 상향이나 하향을 가져가면서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셔야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해요. 좀 개별 장세로 지금 나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시장의 지금 기대치가 너무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이번 실적이 시장의 저가 매수를 이끌어갔다라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금 메타까지 상호를 지금 바꿔가면서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보편화가 기업의 주요 쟁점이겠죠. 그래서 VR, AR 기기들의 간편화 그리고 실생활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다시금 주가의 호조, 반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다 정도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꼭 설명드릴게요. 퀄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ASML 정말 좋게 바라봤었는데 퀄컴도 똑같습니다. 일단 지금 주당 순이익 좋게 나왔고요. 총 매출 역시도 예상치를 전부 다 상회를 해주는 모습을 가져가면서 지금 일단 목표가는 하향을 보여줬지만 현재 주가가 144달러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바라봤을 때는 낙폭을 가져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IB들의 평가 자체는 우상향이다. 지금보다도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브로드컴과 함께 5G 반도체 양대 산맥 기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SML과 좀 더불어서 지금 좀 같이 또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으로 추세 자체가 상승으로 좀 올라와 줬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 기업이 좀 될 것 같은데요. 페이팔홀딩스보다는 보잉 하나 체크할게요. 보잉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이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좀 안 좋게 나와준 모습이고 총 매출 자체도 안 좋게 나와주긴 한 모습 때문에 전체적으로 번스타인과 웰스파고, JP모건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가를 하향을 했다. 이전에 지금 현재 지금 주가가 153달러인데 이전에 230, 250, 235까지 지금 생각을 했었던 주가 흐름에 조금 더 낮춰줬다. 당연히 이번 실적 발표가 좋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대신에 일단 보잉 같은 경우는 글로벌 항공 제조 기업이죠. 그리고 로키트 마틴과 레이시언 테크놀로지와 함께 대표적인 방산주로 취급이 됐었지만 지금 실적은 좀 밀린 모습입니다. 대신에 지금 리오프닝 관련 이런 부분들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2025년 보잉 777X 인도 지연의 여파를 잘 극복하는 것이 시장의 가장